큰 주제가 이제 국가전략기술을 해서 과학기술정통부에서 12대 국가전략기술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 12대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해서 출연연의 어떤 역할과 미션을 어떻게 가져가실지 조금 더 구체적인 그 답변은 조금 생각하셨다가 맨 마지막에 좀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패널 우리 세 분을 모셨거든요. 우선 첫 번째 우리 패널로 우리 윤지웅 교수님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지웅 교수님은 현재 가실령 공동대표이시고요. 그리고 지금 과학기술자문회의 정책조정전문위원이시고, 한국공학관리원 정회원, 그리고 2024년 한국정책학회, 내후년인가요? 2024년 한국정책학회 회장에 당선이 최근에 되셨죠.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자, 윤지영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윤 원장님의 발표 너무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 중에 한 두 가지만 첫 번째, 출연연에서 정부의 규제나 관리 때문에 겪으시는 어려움을 말씀해 주셔서 사실 그 대학교도 최근에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아까 비행기 타는 거 말씀해 주셨는데 현 교수도 경희대학교는 비즈니스 못합니다. 그래서 교육부 규제가 이제 출연연들의 규제를 적용하면서 출연연은 비즈니스 안 타는데 왜 교수들은 비즈니스 타느냐 이렇게 또 규제 확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하향 평준화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 뭐 비행기표 보여줘야 되고요. 거기에 사실은 근본적인 규제 철학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외국 기업은 비행 시간에 따라서 비즈니스 탈지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8시간 이상이면 비즈니스 누구든지 하시고 그 이하면은 덜 피곤하니까 그냥 안 타도 되고 이렇게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산업공상의 공무원의 계급적인 생각이 계속 민간의 영역까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규제 철학 자체를 전체적인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제가 인상 깊고 또 과거에 나왔던 얘기인데 저희가 추진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점 아까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출연연의 통합법인 이슈인데요. 그 얘기는 과거에도 좀 나왔었던 얘기인데 이제 출연연구소의 구조적인 측면을 정말 혁신적으로 한번 가져가자라는 생각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참 동감하는데 참 실현되기 어려운 것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다만 거기에 전제 조건들 여러 가지 사실 임금 체계라든가 승진 문제, 평가 제도의 상이한 점 이런 점들은 우리가 좀 더 많은 공감대와 작업을 통해서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부터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임무 중심형으로 한번 소프트하게 기능별로 재구성하는 안도 상당히 좋은 안이신데요. 그것이 되려면은 저는 과학기술연구회의 기능과 역할 자체도 같이 바뀌어서 이 기획재정부에서 소위 이 연구 R&D의 소위 기관들 또는 과학기술 관련된 기관들을 아예 그냥 분리 관리하는 분리해서 기재부로부터 아예 그 관할을 바꾸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거는 결국 기재부가 뭐 하지 않겠죠. 기재부는 계속 공공기관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관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정치적인 결단도 필요한 상황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 원장님 발표 속에서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나 많은데 시간상 일단 이렇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근본적으로 정말 고쳐야 될 규제 체계 그리고 관리 철학 이런 것들을 앞으로 정말 누군가가 결단을 좀 내려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토론을 간단히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나중에 윤석진 원장님께서 네, 메모하고 있어요. 네. 예, 윤지영 교수님 아까 아마 질문을 못 하신 부분이 하나 있는데 여기 과실련 우리 오픈 포럼에서는 무슨 말씀이든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원장님은 전혀 해가 되지 않으니까요. 지금의 기재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 핵심본부, 그다음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정부 출연연구소가 지금 위치하고 있잖아요. 물론 또 맨 위에 보면 이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는 게 또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청청시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부 출연연구소의 어떤 그런 미래라는 게 정말 가능한지, 윗대가리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을 파격적으로 수평화시키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게 핵심 골자인데, 우리 윤정 교수님 워낙 점잖으셔가지고 점잖으셔서 저렇게 이제 애둘러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나중에 하여튼 답변하실 때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자, 우리 두 번째 패널로는 우리 원미숙 교수님인데, 지금 우리 원래 화학 전공이시고요. 지금은 동의대학교 신소재공학부의 교수님으로 계시는데, 그 전에 이제 한국 기초과학 지원연구원의 부산센터 소장을 하셨고, 부산대학교 개명교수도 하셨고,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제7대 회장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원미숙 교수님, 예, 시작하십시오. 예. 예, 저는 출연연에 오래 근무하다가 은퇴를 하고요. 대학으로 왔는데 원장님 말씀 들으면서 참 여러 가지 공감하는 부분도 많고요. 답답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키스트라는 그 연구소가 굉장히 부럽다고 생각했던 것이 최근에 S와 A 평가 제도 확실하게 바꾼 것하고, 그 다음에 또 제가 그냥 전에 들은 바에 의하면 월급의 1% 기부받아서 수월성 연구에 투자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아, 이것은 키스트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구나, 이런 생각 좀 해봤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참 키스트는 확실히 한국을 대표하는 연구소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 느낀 부분은 우리가 통합도 좋고 어쨌든 다 좋은데 실제로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출연연이 전략기술을 만들고 또 아레나를 만들고 또 출연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이런 모든 것을 실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력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만일에 통합이 된다고 하면 인력 문제도 해결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아마도 출연연이 다 수장들이 있고 또 나름대로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통합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가능하겠는가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력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인력 문제 해결 방안은 아까 윤지영 교수님 말씀하시고 했던 부분하고 많이 연관이 되는 문제지만, 결국 기재부가 우리 출연연을 자꾸 흔들 것이 아니고, 이것이 좀 해결이 된다고 하면 기타 공공기관에서 빠질 수 있어서 실제로 어떤 우리 인력이라든지 또는 예산 이런 것들을 과기정통부가 할 수 있으면 훨씬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한 가지의 방법으로 거기에 따른 다른 한 가지의 방법으로 어떤 출연연이 어떤 임무지향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인력을 그 출연연 원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해주면, 그러니까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늘 그 전략 기술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어쨌든 키스트 자체의 전략 기술은 말씀 안 하셨어요. 그래서 키스트가 지향하고 있는 전략 기술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제가 여쭤보고 싶은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개방형 혁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실제로 이 개방형 혁신이라는 것은 계속 많이 진행을 하고자 노력해왔던 부분이죠. 그래서 출연연구에 뭐 융합연구도 하고 이랬었는데 실제로 융합연구를 했을 때 산학연하고도 관계있고 출연연구원 융합연구도 진행을 했지만 이게 과연 정말 효과적으로 진행이 되어 왔는가 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아예 다른 룸을 두어서 거기에 융합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융합연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면 이런 융합연구는 진행하기가 어렵고 개방형 혁신이라는 게 참 힘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 좀 해봤고요. 많은 경우에 융합연구라고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지만 융합연구를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어떨지는 잘 모르겠는데 표방해서 과제를 키워서 예산을 많이 받아간 다음에는 다시 N분의 1을 해서 다시 연구를 진행하고 마지막 보고 단계에서 다시 N 플러스 N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많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다 제안은 해주셨는데 과연 실현 가능한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원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원미숙 교수님은 뭐 출연연의 현장 연구자로서 이렇게 오랫동안 근무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 원장님하고 아마 통하는 부분이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패널리스트는 포스텍 기업협업센터 부센터장님이신데요. 우리 송완업. 조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 송완업 부센터장님을 소개를 해드리면 현재 그 포스텍 엔지니어링 대학원의 산학연계센터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헤드를 맡고 계시고요. 또 한국연구재단에서도 이렇게 뭔가를 아마 잘못했을 때 이 제재 처분이 내려지는 모양인데 연구를 뭐 연구비와 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어쨌든 이 제재 처분 평가단의 또 외부위원도 맡고 계시고 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접비 산출위원회 위원도 맡고 계시고 뭐 사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사실은 실무적으로. 우리 송완업 부센터장님 토론 시작해 주십시오. 네, 저는 그 대학의 그 직원으로 쭉 근무를 했었고요. 지금 이제 대학에서 주로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직원이지만은 정책 분야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지금 대학에 이제 산학협력단이라고 있습니다. 산학협력단이 대학의 산학협력의 전담 조직인데 그 2003년도 산학협력단 만들었을 때 제가 정책연구 책임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산학협력단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 간접비 제도도 제가 세팅을 했었고 그리고 산학협력 기술 지주회사라든지 TLO 사업 이런 것들을 제가 기획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쭉 대학 중심의 산학협력을 연구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미션 이슈 자체가 출연연이다 보니까 출연연 관점에서 제가 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키스터 윤 원장님 말씀은 참으로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윤 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 대학에서 또 관심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정부에서 국가 필수 전략 기술이라고 하는데 대학사에서 이슈는 뭐냐 하면은 터프 기술이라고 또 좀 최근에 제가 이슈를 던지는 과제가 있습니다. 저희 포스텍도 링크 사업단에 제가 소속이 되어 있는데 링크 사업단에 제가 GP를 제가 총괄했었는데 제일 하드로 내세운 것이 차세대 터프 기술입니다. 그 포스텍이 차세대 터프 기술의 선도주자가 되자는 관점에서 제가 발전 전략을 만들었는데요. 터프 기술이 쉽게 말해서 미국에서 이제
그 하버드 대학에서 2020년에 처음으로 발표가 되었고, 이게 이제 쉽게 말해가지고 차세대 전략기술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대학사에서 말하는 개념인데요. 개념이 어떤 거냐 하면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획기적 기회를 제공하는 기술. 그런데 커다란 비용이 소요되지만은 포용적이고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기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술이냐? 뭐 20세기 이전에는 제철 기술, 전기, 반도체, 인터넷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의 터프 기술 개념이고, 21세기 터프 기술이라고 한다면은 뭐 첨단 제조, 그리고 차세대 반도체, 청정 에너지, 그리고 양자 컴퓨팅 이런 거를 이제 대학 사회에서는 차세대 터프 기술이라 해서 하고 있고, 그 대학 사회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차세대 특허 기술이요, 특보 기술이요. 터프 기술이라 그럽니다. 터프. 네, 터프. 예. 뭐의 약자죠? TOUGH. TOUGH 터프. 터프 기술. 타프. TOUGH라 그럽니다. 네, 여기 이제 터프. 2020년에 가장 최근에 네네. 나온 이론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이런 개념이 아마 전략적 국가 필수 전략 기술하고 유사한 개념이기 때문에 대학 사회에서는 이런 기술도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학교 제 포스텍도 그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서 박사님께서는 이제 이 개방형 혁신을 위해서 캐스터 사례를 하시면서 이제 인계 규모를 극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산업계 수용계라든지 개방형 연구 조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언급을 하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가기부는 대부분 가기부 산하기관들이 출연연이 많기 때문에 이런 하나의 이 산업계 수요를 연계한다든지 개방형 연구 조직을 이걸 저희가 확충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하는 관점을 봤을 경우에는 저는 이제 법의 체계가 정비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침 그 가실련에서 2021년도에 저희가 가계부로부터 정책 연구를 수행한 게 있습니다. 제가 그때 연구 책임자로 연구를 수행했었는데요. 기존의 가계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법 중에서 산학연 협력을 촉진하는 법이 기존의 협동연구개발촉진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거의 협동연구개발촉진. 예, 거기 지금 거의 사문화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지금 옛날에 만들어져가지고 용어도 조금 올드한 용어고, 그래서 2021년도에 가계부 국장님하고 협의했을 때 이걸 리폼을 하자고 해가지고 그때 저희 연구진이 한 6개월을 걸쳐 작업을 해서 거의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활성화 지원법이라 해서 법 조항을 전부 다 바꿨는데 그게 그때 채택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 정권 말기라 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하나의 그 뭐랄까 개방형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법의 틀이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지금 가기부에 갖고 있는 협동연구개발촉진법을 학대 개편해서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활성화 지원법이라는 체계로 해서 거기 보면은 활성화 지원을 위한 인력 교류라든지 활성화 지원을 위한 R&D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이라든지 제도라든지 데이터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새로 담겨 있습니다. 저희 정책연구진이 그 당시 다 담았는데 이제 이게 이제 거의 사장이 됐었죠. 쉽게 말해 제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가계부 차원에서 나서서 출연연이 진짜로 하고 싶은 것들은 이 법에서 다 담을 수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래서 이런 법을 개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출연연이 개방형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이거는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도만 바꾸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이게 뭐 다부처가 가계부 산하법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어렵다고 보지를 않고, 이미 저희가 그 당시 연구할 때도 여러 국가의 사례들 다 조사해서 최고의 그 법학 전문가들 모셔서 법을 틀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어느 정도로 개방형 혁신 연구 조직의 체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그 당시 연구 책임자였기 때문에 그 모든 히스토리를 제가 자료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가 저희 가실련 이름으로 제가 연구를 했는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서 저는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앞에서 이제 이 연구 조직을 하려면은 인계 규모를 확대하려면은 저 앞에 또 그리 저희가 원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력을 어떻게 저희가 쉽게 말해 인계 규모를 인력을 확보할 것이냐. 그렇다면 부족한 인력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다면 인력이 부족하다면 인력의 유동성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출연연에서 대학으로 가는 하나의 단편항적인 인력 유동성밖에 없는데 인력 유동성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이거 협동연구개발촉진법 개정이 제일 강조했던 것이 교차 소속 제도입니다. 교차 소속 제도란 것은 뭐냐면은 일본에서 2014년도에 도입한 제도입니다. 일본이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 교차 소속 제도란 것은
출연연에서 기업, 기업에서 출연연, 출연연에서 대학으로 가는데 겸임직이 아니고 파견직이 아니고 정규직을 지분을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정식 직원으로서 출연연에서 6개월, 기업에서 6개월, 쉽게 말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성과급은 기업에 출연연에서 기업으로 가서 했을 경우에 성과급을 또 별도로 다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출연연 박사들이 6개월을 기업에 가서 산학 공동 연구를 해서 성과를 올리면은 기업에서 거기에 대해서 CTO로서 보상을 해드리고 그 6개월에 서 어느 성과 되면 다시 출연연으로 복귀하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일본에서는 거의 3년에서 4년에 걸쳐 가지고 시행착오를 다 겪은 걸 다 세팅을 해서 2014년도에 초안을 만들었던 교차 소속 제도를 2017년도에 보완하고 최근에 또 2020년에 다시 또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 제도가 지금 어느 정도 안정한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이게 아직까지 겸임으로서 끝나고 파견으로 끝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력을 실질적인 유동하는 요원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인력 유동화의 현실은 정규직 신분을 가져가면서 실제로 일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불가능한 것을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교차 소속 제도가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도입이 돼서 실제로 우리 출연연에서 연구진들이 산학연의 유동성을 촉발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 실질적인 하나의 장이 될 수 있으면은 더 개방의 혁신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해서 마지막으로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 마지막 발제 전 상당히 재밌네요. 아까 터프도 그렇지만 이 교차의 이 개념을 이게 국가 전략 기술을 하려 그래도 이렇게 정부 출연 연구소든 대학교든 기업이든 결국은 플랫폼을 형성해서 결국은 해야 될 텐데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인력 교류와 관련한 획기적인 제도 도입 없이 유동성이 없는데 뭐가 그게 서로 모여서 뭘 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의심스럽거든요.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원장님 요 세 분의 패널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해 주시죠. 그 말씀해 주신 세 분께서 좀 저한테도 많은 그 인사이트를 주셨는데요. 그 윤지은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 좀 저 대학 교수들도 똑같이 또 출연연을 닮아간다. 여기 하향 평준화돼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통합법인의 필요성은 저도 지금 이 과실련에서 제가 발제를 할 때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막상 얘기를 하잖아요. 하는데 출연연 원장들끼리 모여서 딱 모이면 그 얘기 나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 기관, 아까 우리 원미숙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자기 기관을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참 어려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기관고유 사업 한 1,200억 중에 약 한 250억은 이미 주변에 있는 대학하고 다른 출연연에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연구원들한테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50억을 우리가 옛날에 80억 그 미세먼지 관련한 연구 우리 기관고유 사업으로 80억 기관고유 사업을 잘 모르실 텐데요. 기관고유 사업은 정부에서 딱 돈을 기관의 고유 미션을 위해서 받는 거예요. 그 돈은 자기 기관만 쓰는 거고 다른 외부는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사업을 저는 과감히 키스트는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한 250억 정도가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속 구성원들한테 키스트가 50억을 쓰면 100억은 들어온다. 이렇게 해서 키워나가야 된다.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실 그래서 제가 통합법인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 부서 내에서도 연구소장들 간에도 눈치를 보고 자기 소속 연구소를 위해서 하잖아요. 그래도 그건 기관장인 원장이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시스템은 별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보는 거고요. 그래서 저 임무 중심별로 그 어떻게 보면
통합법인이 안 된다면 저는 개방형 혁신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제가 최근에 총리 주재한 회의장에 가서 금방 우리 윤지웅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원미숙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송환업 센터장도 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 개방형 혁신 문제를 시스템으로 풀어야 된다. 그래서 2011년도에 산학협력 촉진법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출연연의 연구원이 대학 교수의 교수로 갈 수 있습니다. 풀타임 교수로. 그러니까 소속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전임 교원으로 TO를 잡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교육부에서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총리 주재 회의에서 이 전략기술이든지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에 비해서 크리티컬 매스가 작은 마당에 이걸 키울 수가 없다면 산학을 오픈 이노베이션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그 산업계에서 교수로 갈 때 겸임 교수, 무슨 석좌 교수 이게 다 띄고 교수로 전교를 한다 해가지고 총리가 약속을 했어요. 이번에 꼭 하겠다고. 그리고 교육부의 차관도 안 하겠다고 하는 걸 총리가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키스트 원장이 얘기한 거 어떻게 되냐? 그래서 결국은 대답을 받아냈습니다. 해보겠다고. 그래서 그게 된다고 하면 진짜 어떤 개방형 혁신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혹시 김 원장님 맞아. 그게 되면 그게 되면 아까 우리 네. 송환업 부센터님 말씀하신 센터장님이 그게 되는 건가요? 네, 된 것이 다 해결이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소속은 예, 소속은 키스트로 있어도 고대에 가서 하나의 학과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못 만듭니다. 못 만듭니다. 네, 그렇게 돼 있고요. 그게 꼭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원미숙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평가제도라든지 미래재단인데요. 제가 이거 한 번만 더 말씀을 해볼게요. 미래재단을 우리가 2011년도부터 추진을 했었어요. 우리 발진재단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2011년도에 실패했고요. 키스트 50주년 때 대비해서 15년도에 또 출하를 해서 또 실패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작년에 제가 시작을 해서 키스트만을 위한 게 아니고 과학기술계를 위해서 발전재단이 아닌 과학기술 나눔을 하겠다. 석학연구자 사업을 하겠다 해서 시작을 했는데 승인을 해줬고요. 지금 본격적으로 우리 구성원들이 1% 지금 기부 운동하고 있고 외부에 또 아시는 분들은 지금 기부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과학기자협회에서도 일정 금액을 좀 그 내용을 듣고 기부하겠다는 얘기 있어서 상당히 좀 잘 좀 됐으면. 그러니까 아까 그거는요. 지금 출연연에서 대학으로만 가는 인력을 저는 대학에서 출연연으로 다시 끄집어낼 수 있는 어떤 머니로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 거고요. 일을 진행을 해볼 겁니다. 그 다음에 키스트 자체의 전략기술 12개 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키스트가 종합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우주항공, 사이버 보안, 원자력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일부분 다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전체를 다 할 건 아닌 것 같고 차세대 반도체하고 양자 컴퓨팅하고 첨단 바이오 이런 쪽은 저희가 매진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조직으로 얘기를 할 것 같고요. 국가과학기술연구회랑 이야기가 된 거죠? 네, 됐습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랑. 네. 네. 알겠습니다. 융합연구는 제가 14년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초대 융합연구 본부장 갔더니 출연연 25개 연구기관이 인력 교류를 한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제가 강제적인 조항을 넣어가면서 또 베니핏도 많이 주면서 했는데요. 어려움이 되게 많았습니다.
장관까지 그거 저 완화해라 뭐 하여튼 그런데 저는 굽히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는 융합을 해야 된다라는 걸 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융합 연구를 할 때는 좀 본격적으로 좀 그 뭐랄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분 얘기는 거의 다 드린 것 같고요. 사실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보면 기재부, 과기부, 혁신본부 연구의 출연연 아까 우리 안 수장님 말씀하셨지만 층층 시합니다. 근데 66년에 키스트가 설립이 됐고 67년에 과기처가 설립이 됐습니다. 과기처. 근데 과기처가 설립됐을 때 뭐라고 했냐면 키스트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과기처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간섭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진짜로 이제 우리끼리만 한 얘기인데 제가 한 달 전에 국회에 가서 얘기하다가 사무총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올해 어떻고 키스트가 뭘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그래서 올해 출연연의 연구비는 한 3% 정도 그 상향이 됐어요. 연구비가. 근데 키스트가 12%를 가져가니까 다른 출연연에서 난리가 났어요. 왜 키스트만 연구비를 이렇게 많이 주냐. 그래서 야 이게 참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게 성장을 하려면 키스트가 좀 소속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어드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회를 바꿔주십시오. 그랬더니 한번 해보자고 그러는데 지금 시대는 제가 안 하려고 합니다. 약간 마찰이 있을 거라서 진짜로 뭔가 이제 출연료는 놔줘야 돼요. 놔주고 잘못했을 때는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자율성도 없고 책임도 못 묻는 그런 시스템이라면 우리 과연 선진국 이런 시스템에서 우리가 그 기술 패권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가장 많이 하고 있지만 그나마 키스트는 그래도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죠. 네, 그렇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세 분 말씀하신 내용들은 이렇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원장님, 추가적으로 지금 어쨌든 정부 들어와서 국가전략기술을 12대 이렇게 제시를 하고 저걸 추진하겠다 그러는데 옛날에도 우리가 각 정부마다 차세대 뭐 성장 동력, 신성장 동력 뭐 이래서 여러 가지 쭉 해왔잖아요. 그죠? 그때마다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는데 이름만 바꿔서 이렇게 또 그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하게 되면 과연 성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의문들이 제시되거든요. 그 아인슈타인이 원래 인세너티라는 그 인세인 제정신이 아닌 거 인세너티 미친 거에 대한 것들이 디파인을 한 적이 있는데 아인슈타인이 직접 옛날 지식과 방식을 계속 되풀이하면서 새로운 뭔가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게 인세너티라고 디파인했거든요. 제가 볼 때 인세너티 같아요. 인세너티. 그러니까 옛날 방식과 개념으로 계속하면서 뭔가 새로운 게 나오기를 원하면서 자꾸 이름을 구호를 새로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키스트 원장을 떠났어. 만약에 원장님이 정말 대한민국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정권을 가진 어떤 그런 위치에 만약 있다면 12대 국가전략과학기술을 어떻게 추진하고 싶어요? 어떤 방식으로? 저한테 그런 기회는 주어지지 않겠지만 주어질 수 있어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첫 서두에 시작할 때 작년에 우리가 선진국으로 격상이 됐는데 과거에 개발도상국가 때의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누더기 옷을 입고 있어요. 깊고 기워서.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6장 6절, 9장 9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절대 클 수 없어요. 새로운 챕터, 1장 1절부터 다시 써야 돼요. 그래서 평가라든지 또는 R&D 시스템이든지 모든 걸 다시 설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면요.
저는 우리는 2등일 수밖에 없어요. 절대 1등 못합니다. 더더욱 우리 현재 이런 뭐 머니라든지 인력 소스의 크리티컬 매스가 작기 때문에 어떤 특단의 조치가 안 되면 할 수가 없다. 저는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년 7월에 임기가 끝납니다만 내년 초에는 진짜 제가 했던 혁신을 가지고 다시 원점에서 다시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창의적 문화가 발생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해봐야 되고요. 또 평가도 2단계 평가를 했지만 그게 진짜 올바른 것인지도 다시 한번 볼 거고요. 그래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원장님 고맙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뭐 원장님 그런 위치에 뭐 가시든 안 가시든 간에 이런 국가 전략 기술 관련해서 이런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아마 안준모 교수님이 요 직전에 이렇게 했던 국가 전략 기술을 성공하려면 혁신 생태계가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네, 맥락을 맞습니다. 같이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 원민석 교수님이 긴급 손을 드셨는데 혹시 끝나기 전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실제 아까 제가 전략기술에 대해서 키스트 전략기술에 대해서 여쭤봤잖아요. 왜 네. 여쭤봤냐면 모든 출연연이 다 비슷비슷한 네. R&R을 얘기하고 네. 또 전략기술도 다 비슷비슷한 거를 하고 대학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을 좀 차별화해야 뭔가 네. 될 것 같은데 이 차별화 전략에 대해서 원장님이 생각하고 계신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탄소 중립 분야에서 만약에 그린 수소 생산을 한다 그러면 애기연하고 키스트를 한번 비교해 본다면 애기연은 메탄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그러니까 도시가스에서 수소 추출하는 그런 그레이 연구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건 우리 키스트가 해서는 안 된다. 안 되고 수존에 물에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 어렵다고 합니다. 어렵다고 해요. 그렇지만 키스트는 원천 연구를 해야 된다. 그냥 어드밴스드이고 남들이 해놓은 거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키스트는 이 전략기술 어프로치를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양자 컴퓨팅은 아시는 바와 같이 초전도 시스템을 가지고 양자 컴퓨팅을 하고 있어요. 대다수가. 아시는 바와 같이 절대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냉각 장치가 더 큽니다. 그래서 키스트는 차별성을 가지고 상온용을 한번 시도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스핀을 기반으로 한 확률론적 컴퓨팅, 이쪽을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좀 차별성 있게 우리는 원천 기술을 끌어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 원장님 아까 이제 국가 전략 기술 관련해서 이제 뭐 사실 인력에 대해서 우리 송한업 센터장님, 부센터장님 말씀하신 게 참 굉장히 인상 깊은데요. 이게 아까 산학 차원뿐만이 아니라 정부 출연 연구소에서 예를 들면 에너지 기술 연구원에 있으면서 키스트에 교차 근무가 가능합니까? 그것도 이제 융합연구 형식으로, 융합연구 형식으로 가능하죠. 융합연구 형식으로만 가능합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정부 출연 연구 속안에는 거의 인력 이동이 유동성이 자유가 보장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자유롭게. 어떤 사업 프로젝트 뭐 기술 이렇게 따라서 그걸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그런 모빌리티 그걸 이제 해야 융합뿐만이 아니라 필요할 경우에 넓혀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해야 되겠죠. 예, 그걸 키스트 원장님이 그냥 먼저 주장을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키스트 내부에서 그게 돼야 뭐 학교 간에 이런 아까 뭐 이런 어떤 그런 모빌리티라든지 또는 기업가의 모빌리티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명분을 가지려면 키스트 내부에서부터 칸막이를 없애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우리 한은미 상임 대표님 마무리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장시간 많이 애쓰셨습니다. 늘 이런 포럼을 하다 보면은 의욕과 그 다음에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자산들이 많은데 얼마만큼 실행할 수 있는가가 늘 고민이었고 앞으로도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천하는 과학인으로서의 서로가 노력해가는 모습으로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한은미 상임대표님 마무리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과실련 TV를 통해서 시청해 주신 분께도 똑같이 감사드리고요. 유튜브 우리 웨비나 뭐 이렇게 또 발제 토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 감사드립니다. 새해 아마 과실련 포럼은 오픈 포럼은 투 트랙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이렇게 이 국가적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이슈를 오피니언 리더들 모시고 듣는 그런 트랙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지방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앞으로 이 지방화라는 게 키워드가 될 수밖에 없어서 이 지방 권역의 어떤 중심으로 한 어떤 그런 그 포럼, 여러 가지 지방의 해난과 여러 가지 어떤 과학기술가의 여러 가지 연관 이슈들을 다루는 그 트랙으로 이렇게 해서 아마 투 트랙으로 될 것 같고, 그에 맞춰서 포럼 위원장도 두 분을, 수도권을 대표하시는 분, 지방을 대표하시는 분, 이렇게 해서 두 분 공동 체제로 하면서 오픈 포럼을 확 아마 바뀔 겁니다. 우리 한은미 상임 대표님께서 나중에 새해 아마 맞이해서 그 여러 가지 어떤 포부랄까 청사진을 말씀 드릴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 한 해 동안 오픈 포럼을 여러 가지 사랑해 주신 우리 가실련 멤버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다 감사드리면서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수고 안녕하십시오. 많으셨습니다. 예.